눈 밑 애교살이 통통하고 그렇긴 한데 아주 볼륨은 있는데 어두워 그러신 분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은 좋지 못합니다. 살집이 이렇게 통통하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난히 이렇게 그죠? 여기가 통통하신 분이 계세요. 네, 계세요 여기가. 근데 이상하게 여기가 통통하긴 한데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건강하지 않고 성기능이 활발하지가 않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지금 힘이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지인분들 중에서 이 눈 밑에 이 부분이 통통해도 김정은이가 얘기할 때 통통하면 좋은 거다 라고 하는데 빛깔이 좋지 않거나 어둡거나 그러면 이 부분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챙겨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당이 통통해야만이 좋은 건가? 아니요. 눈 밑이 평평하더라도 누당이 없어요. 없어도 이 부분이 빛이 나고 깨끗하고 좀 탄력이 있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누당이 통통하신 분보다 훨씬 더 좋은 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거는 또 참고해서 가족 간의 건강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뭐 점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왕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육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눈 주변에 있는 부분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눈꼬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눈꼬리. 우리가 이제 눈에 있어서의 부분이 눈썹도 있겠지만 바로 연결되어 있는 눈이 주변이 있겠죠. 누당도 있을 거고 전태궁도 있을 거고 이간도 있을 거고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제 눈꼬리 부분. 자, 눈꼬리 부분을 우리는 첩첩궁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미라고도 합니다. 그럼 축두엽이라고도 하죠. 예, 그죠? 얼굴 전체적인 명칭으로 따졌을 때는 축두엽. 그죠? 그리고 이제 척척궁은 이 부분이 통통하신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결혼 전이면 이 부분이 통통하신 분들 보면은 아우 좋은 배우자 만나겠네. 그리고 이 부분이 환하고 좀 빛이 나고 때깔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이성을 만난다. 좋은 결혼을 한다. 배우자를 만난다. 네, 이제 이 부분이 좋은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유난히 막 남들하고 좀 다르게 험에 이렇게 부풀어져 있고 너무 광이 막 이렇게 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데 서로 배우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는 여자인데 이런 분들은 상대방의 진짜 정력을 뽑아먹는다 할 정도로 좀 왕성하신 분이 돼요. 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과하다 하는 거는 또 좋지 않습니다. 너무 과한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적당히 손가락 2개 정도가 딱 정면에서 봤을 때 동양인들은 손가락 2마디가 딱 보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살집이 없어요. 이제 움푹 패여 있어.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요. 이러신 분들 우리 눈썹 하다 보면은 반대로 이렇게 통통하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이제 배우자와의 연이 조금 약한 건 있겠죠. 예, 이런 부분이 그죠? 그리고 이제 좀 몸이 그렇게 막 건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것만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또 더더군다나 멍이 있거나 몽고반점이나 핏줄이 이렇게 엄청 서 있거나 아니면 거무튀튀하거나 아니면 왕점이 이렇게 있거나 이거는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인연이 좋은 인연을 남녀간에 좋은 인연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좀 살짝 들어간 듯 하나 빛깔이 좋고 뭔가 좀 탱탱한 느낌이 들고 환한 느낌이 들면 이런 분들은 또 되려 좋은 이렇게 과하게 부푸신 분보다 오히려 되려 빛이 좋은 사람이 더 낫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몰랐던 눈썹에 있는 주변에 그죠? 눈썹과 눈썹 사이, 누당, 처척궁, 그죠? 전태궁,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요 정도만 아셔도요,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눈썹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해서 고객에게 어드바이스를 해 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우리는 눈썹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라인도 해드리고 입술도 해드리고 눈썹도 해드리지만, 얼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상은 눈썹이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 다음에 입술입니다.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아이라인도 꼬리를 많이 뽑아야 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동양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꼬리를 많이 뽑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괜히 안 좋은 운을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하게 아이라인을 뽑아서 이 부분이 푸르딩딩한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아이라인을 레이저로 빼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 심각하게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이건 또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상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라인을 뽑거나 꼬리를 뽑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말 언더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나는 고독하고 혼자 살겠다, 나는 외롭게 살겠다, 아니면 난 과부 되겠다, 이러신 상이에요. 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간혹 이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의 직업도 있기는 해요. 예, 언더라인 좀 시커멓게 하시는 분들. 근데 언더를 메이크업적으로 오늘은 이런 컨셉이니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아이라인을 쫙 일자로 붓는다? 요거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엔 좀 그렇진 않겠죠. 해외 사람들이야 뒷꼬리 부분과 언더 쪽 3분의 1 정도만 해서 눈매를 교정을 해준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동양인은 좀 반대를 좀 많이 합니다. 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썹에 있어서의 명칭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틀만 좀 짜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제 눈썹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여기 5번입니다. 자, 이렇게 1번에서 5번까지의 명칭은요, 여기를 미두, 네, 여기를 미구, 여기를 미신, 여기를 미각, 여기를 미미라고 합니다. 미두는 바로 이제 인당 옆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초년 운을 봅니다. 초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있는 운과 운을 보는데, 유난히 나이가 그래도 뭐 초년이 아니라 나이가 좀 있어서 앞에 유난히 앞머리가 굉장히 간결하고 이쁘고 모가 윤택하고 그렇다라고 하시면, 이분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주도 면밀하신 분이시고 굉장히 또렷하신 분이 돼요. 네, 초년운도 좋고, 그리고 이제 미구 쪽, 이 부분이 유난히 또 수려하고, 눈썹이라는 게 진하고 막 억센 모가 진하게 이렇게 많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살이 살짝씩 보이면서 모가 굉장히 윤택하고 바람결에 정말 부드러운 실크 같은 느낌, 그런 분들이 좋은 눈썹을 가진 거예요. 이제 이 미구 쪽은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세요. 눈썹이
인당 부분 손가락 두 마디를 딱 했을 때 여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여기가 미두가 될 수는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처음부터 눈썹의 남부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부분은 인당에서 봤을 때 앞머리가 없네? 그러니까 이분은 미두가 없는 거예요. 예. 미구 붙어 있는 거죠. 미구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술적인 재능과 감성이 뚜렷하고 풍부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미구 쪽에 뭐가 그죠? 이쁘겠죠. 그리고 이제 3번 미신 쪽. 이분들은 중년에 이런 분들이 이제 뭐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안 빠지고 미신 쪽 부분이 뭐가 간결하고 좋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색채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규칙과 규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덕적이고 정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4번. 거의 꼬리 부분의 앞쪽이죠. 미각인데 이쪽이 잘 발달이 돼 있다. 이러신 분들은요. 굉장히 경제관념이 뚜렷하세요. 합리적이에요. 숫자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 앞은 없는데 끝만 이렇게 착 잘 그리신 분 있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년 쪽에 운세가 좀 탁월하고 이런 분들은 실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세요. 뭐 정치 쪽의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눈썹에 있어서도 해석이 좀 됩니다. 이거는 제가 풀어놓은 얘기가 아니고요. 관상학 기본적인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자면 눈썹이 짙은 사람과 옅은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눈썹을 잡아주고 있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눈썹이 유난히 짙은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의지가 보통 사람보다 세요. 의지도 강하고 이런 분들이 또 운동가들이 많아요. 운동. 뭐가 굵고 뻗쳐 있는 그런 모델 가끔 보시죠. 예, 이런 분들이 남자분들이 또 많은데 여자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운동권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약간 집착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 집착증. 잘 살펴보시면은 여자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좀 집착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알고도 조심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짙으면서 너무 두꺼우신 분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자기만의 욕망이 너무 높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자기만의 일과 신중함이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독선적인 면이 많아서 항상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고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저조한 편이죠. 그리고 눈썹이 옅어요. 눈썹 뭐가 있는데 너무 약해갖고 잘 보이지도 않아. 옅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유도리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때마다 잘 이렇게 요령적으로 모든 거를 잘 해결해 가요. 그리고 감각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반영구를 잘 해놓으면 아주 운이 상승을 하겠죠. 그죠? 있는 걸 없애는 것보다 없는 거를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부모나 주위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좋지 않아요. 예. 약간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좀
이기적인 면도 없잖아 있어요. 자기 것만 좀 챙기고 타인의 좀 불이익을 보더라도 내 거를,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긴 해요. 또 그 이기적이다라는 게 뭐 그런 거겠죠. 타인의 빈틈을 노려서 나의 것을 만드는, 그죠. 또 이런 분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면 그 순간순간에는 이런 이기심을 발휘해서 그분들에게는 또 잘하는, 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뭐 찢고 약한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중간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눈썹이 거의 없는 사람들 있죠. 눈썹이 없어. 뭐 어떻게 저렇게 없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고독한 성격을 가졌죠. 그리고 평생 거의 자기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남자가 이렇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정 자체를 또 못 받고, 이러신 분들이 눈썹을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죠?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 있으면 빨리 눈썹을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여자분들이 눈썹이 희박하다. 남자랑 여자랑 약간 좀 없는 부분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있어요. 여자는 눈썹이 없으신 분들은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활발히 일하고 열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없으신 분들이 여자분도 마찬가지. 그죠? 좀 채워 넣는 게 좋겠죠? 제일 좋은 눈썹은 수려하게 너무 뭐를 많이 채우는 것보다, 그래서 엠보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출할 수 있어요. 수지나 머신은 채우는데 엠보는, 그죠? 수지 머신도 색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막 너무 짙게 들어가지 않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죠? 피부가 살짝살짝 보이면서 결에 있어서의 느낌은 엠보만한 게 또 없죠. 또 하나, 눈썹이 이렇게 긴 사람이 있어요. 눈썹 하나를 보더라도 긴 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짧아요. 눈썹이 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또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되지 않죠. 그냥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풍요롭고 좀 여유가 있고 타인의 말도 잘 들어주고 이해력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뭐든지 같이 협조하려고 그러고 마음도 따뜻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인기 급상승. 근데 반대로 짧은 사람들은요, 승질이 급해요. 급해. 그리고 이분들은 그 재능이 있고 이렇게 잘하는 게 있더라도 막 이거밖에 몰라. 약간 좀 고지식해요. 이것만 딱 잘해. 그리고 인내력도 좀 부족해요. 이기적이고 좀 정도 없어요. 친구들하고 막 이게 협력하는 게 잘 안 돼. 약간 그러니까는 부모하고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좀 떨어져 사는 게 서로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성격이 급해요. 그죠? 이제 저 수려하고 길게, 그죠? 반짝반짝한 눈썹이 좋겠죠? 눈썹을 봤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입술이 두꺼운 사람과 그 얇은 사람들.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입술이 두꺼운 사람들은 정이 많고 타인에게 참 잘해요. 예. 그리고 건강하시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또 특히 윗입술이 많이 이렇게 두껍다. 통통하게. 그러신 분들은 또 성적 성향이 굉장히 본능이 강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감각도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또 직업이 요리사가 많겠죠. 윗입술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도톰하니 부풀어 오른 듯이 두툼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는 뭐 윗입술이 이렇게 얇아요. 굉장히 이제 얇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아름다우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조금 인색하죠. 반대입니다. 인색하고 배려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어요. 자, 이렇듯 입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서는 눈썹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관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반영구에 있어서 중요한 상들. 근데 이제 아이라인은 그 다음. 아이라인은 본인에게 운을 전적으로 몰아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이라인이고, 입술은 타인이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타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지적이나 배려나 그죠? 본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니 해도 눈썹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겠죠. 그리고 반영구인들이 가장 제일 많이 하는 부분도 눈썹이고, 2021년도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눈썹일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눈썹 아이라인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저는 외려 입술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립스틱을 못 바르고 화장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술도 선호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반영구화 되어 있는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도 선정 광고에서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해 첫날 제가 그래도 많은 고객분들에게 눈썹을 보면서 이분은 어떤 눈썹을 지녔고 어떠한 필요한 부분을 채워드려야 될지, 또 반영구 하시는 원장님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강의를 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